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수능 실전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중 하나이고 A, C는 각각 유럽계 원주민 혼혈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다의 민족 구성이 나와 있고 A, B, C가 이렇게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계가 나와 있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중에 어딜까요?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데, 근데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긴 할 텐데 가장 넓은 데는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그 영토 대부분을 브라질이 그대로 독립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더라도 그 밑에서 막 내려가다 보면 뭐 가는 삼바 축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가 브라질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가와 나의 국경지대에서는 이과수 폭포가 있고 영화 미션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로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는 장면으로 유명하다 라고 했는데, 영화 미션 보셨나요? 저도 안 봤는데 1986년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문제 출제자의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탱고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탱고가 유명한 아르헨티나가 될 것 같고요. 다는 과거 잉카 제국의 수도로 배꼽이라는 뜻을 가진 쿠스코, 신비의 공중도시를 알려진 마추픽추 등이 있다. 그래서 다는 페루가 해당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좀 더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거 먼저 푼다고 했죠, 제가. 나아가 가장 특이한데, 딱 봐도 이 A가 엄청 많아요. 나아가 어디냐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민족 구성이 넓은 거, 네, 백인계, 유럽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유럽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잉카 제국의 수도 뭐 이렇게 특이한 거 다 보면 가나에는 없지만 다에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B인데, 이 B는 원주민이겠죠. 그래서 여기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곳이고, 그 다음에 마추픽추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는 자연스럽게 혼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가는 브라질은 백인계가 유럽계가 반, 혼혈이 반, 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가 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는 태평양과 접해 있다. 브라질은 태평양이랑 접해 있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브라질은 대서양이랑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고요. 자, 가는 다보다. 브라질은 그 페루보다 2019년에 혼혈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서 혼혈은 어떤 거였냐면, 혼혈은 A였죠. 그쵸? 혼혈이 남는 거였으니까 A였잖아요. 그쵸? 네, 네, 네. 아닌가? B가 원주민, A가 백인계? 네, C였죠, C. 자, C였기 때문에 C가 가의 비율을 보면 40%가 넘고, 다는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혼혈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족 구성의 퍼센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거 가지고만은 볼 수 없지만, 가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트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다보다 2019년에 혼혈 인구가 많다라는 2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아르헨티나는 페루보다 민족 구성에서 원주민 비율이 높다. 아니죠. 다가 훨씬 높습니다. 자, 다는 가보다 소사역두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역두수 갑자기 나오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소사역두수가 나오냐 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소사육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연히 차이 나는 거, 페루보다는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루가 이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 막 소들이 막 이렇게 그 가파른 곳을 이렇게 다니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4번 틀린 설명이 되고요.
A씨 중 중남부 아메리카에 정착한 시기는 C가 가장 이르다 라고 했는데 C가 아니라 B가 원주민이 그나마 가장 먼저 정착을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뭐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양에 접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지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뭐 따로 적진 않겠지만 뭐 혼혈 인구 이거 맞는 것도 이 그래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 이 브라질 내용이 있잖아요. 브라질은 인구가 엄청 많다. 그 인구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다라고 하시면 이걸 하면 다른 것들도 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페루를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루는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가 있고 마추픽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 비율이 많다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소사육두수 그래서 경제와 관련해서 소사육두수가 브라질이 많다 뭐 이 정도 정리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남부 아메리카에 위치한 주요 도시는 중심부에 광장이 있고 광장 주변에 격자망 도로가 있으며 성당과 관공서, 상업시설 등이 배치된 형태가 많다. 또한 주로 고소득층을 이루는 유럽계가 거주하는 고급 주택지구와 주로 저소득층을 이루는 원주민이나 아프리카계가 거주하는 저급 주택지구가 분리된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부 아메리카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돼서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고 수위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면서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다. 도시로 이주한 농민은 대부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도시 내 공유지나 도시 외곽의 불량주택 지구를 형성하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와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A 기억 보면 중심에 광장이 있고 광장 주변에 격자망 도로가 있고 성당과 관공서 뭐 이것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은데 이 국가들은 수업 때도 했었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법으로 정해져 놓을 만큼 중심에 광장과 성당을 중심으로 도시의 중심에 구성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이음 보겠습니다. 주로 고소득층을 이루는 유럽계가 거주하는 고급주택지구. 니은은 도시 외곽, 디귿은 저소득층은 도심 이렇게 됐는데 요게 유럽계랑 북미랑 다른 거예요. 북아메리카랑 이 중남부 아메리카의 차이는 부자인 사람들이 유럽계는 북아메리카는 외곽에 이렇게 거주하긴 하는데 이 중남부 아메리카는 도심에 주로 확 분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은이 틀린 설명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혼자, 주택 부족, 환경오염 문제들이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중주도시화 현상, 수위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수위도시라는 것이 1위 도시라는 머리수 그거 뜻입니다. 인구 규모가 2위 도시 인구 규모의 2배 이상인 현상. 네, 맞는 거죠. 불량주택지구는 비읍의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파벨라. 그래서 브라질의 슬럼을 파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은 2번. 이것도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도시 구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시 구조를 정리해 보시면 먼저 도심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도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당, 광장,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상업시설들이 있고요. 주변 지역에는 여기 중남부 아메리카 현장에서 저소득층 거주지 여기 있습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지역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소득층 거주 지역은 주로 인종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로 유럽계 사람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뭐 혼혈,
원주민, 아프리카계 뭐 등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식민 지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시 구조 했었잖아요. 도시 구조. 그 다음에 도시 구조 말고 도시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 도시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통 혼잡, 주택 부족,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종주도시화 현상, 도시구조, 도시문제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자, 이 종주도시화 현상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과도시화라고 하는 것이었죠. 과도시화. 과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거. 네.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 도시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했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지역 저소득층 거주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브라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면 파벨라라고 한다. 그래서 파벨라라고 한다 라는 것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표는 세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나이지리아, 남수단, 르완다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하고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보면 그 나이지리아는 그 종교 갈등이 있었고, 르완다는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고, 남수단은 수단이랑 갈등이 있어서 분리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높고 나일강 상류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남수단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에서 석유 수출량이 가장 많다? 나이지리아 하시면 되고,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부룬디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은 르완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 면적도 가장 적고, 그래서 이렇게 르완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역 갈등 그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소수의 투치족과 다수의 후투족 간의 내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투 투치족과 관련된 내용은 르완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에 해당하는 겁니다. 남수단은 북쪽에 그 이슬람교, 남쪽에 크리스트교랑 그 토착 종교인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거고요. 자, 나의 주요 종교 분쟁으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딱 중간 지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 디귿, 다는 가보다 독립 시기가 늦다라고 했는데, 다는 가보다 독립 시기가 늦다라고 했는데, 남수단이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독립 시기가 늦은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가다 중 2021년의 총 인구는 나가 가장 많다. 네. 여기에서 인구 가장 많은데 나이지리아다 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고, 3번은 여기에서 인종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 분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로 정리를 하시면 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 민족 이렇게 돼 있는데, 북부, 중부 갈등 발생한 거 사례 1 나이지리아, 이 나이지리아 내용들 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북부는 이슬람교, 남부는 크리스트교 사이의 갈등이고, 그다음에 석유는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냥 아프리카에서도 아마 인구가 가장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아요. 아프리카 자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 남수단은 독립 시기가 가장 늦은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수단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믿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그 종교적 갈등 말고 민족적 갈등은 르완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르완다는 소수의 투치족 얘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후투족 간에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르완다 내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석유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래네요. 그래서 이거 석유는 남부에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석유 수출량이 가장 많은,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나일강 상류이기도 하니까 이런 특징들을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총 수출액과 국내 총 생산 및 상품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출액, 국내 총 생산, 상품별 수출액 비율, 그리고 지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미국 밑에 있는 거, 여기 멕시코만, 여기가 멕시코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멕시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브라질. 그다음에 가늘고 길게 되어 있는 거 칠레.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들의 특징들을 여기서 찾아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근데 뭐 특징적인 것들로 보면, 자, 공업 제품의 비율이 여기는 엄청 많죠. 다가. 뭐지? 공업 제품, 요 세 국가 중에 공업이 발달한 나라, 미국이랑 가까운, 맞습니다. 멕시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멕시코가 수출액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다가 멕시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랑 칠레를 찾아야 되는데 국내 총생산이랑 총수출액에서도 엄청 큰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땅덩어리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나가 아마 브라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가 칠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답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광물 비중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광물 비중도 많지만 농림 축산품의 비중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뭐 농사 짓는 것보다 여기서 농사 짓는 게 훨씬 많으니까 축산품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또 소나 뭐 이런 것들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특징적인 것들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힌트들로 맞나 아니나 이렇게 검증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칠레는 마킬라도라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했다. 틀린 설명이죠. 마킬라도라, 멕시코의 미국 국경지대에 발달한 공업지역입니다. 자, 나의 주민들, 브라질의 주민들은 대부분 에스파냐어 사용한다. 아니죠. 포르투갈어 나와 있죠. 자, 멕시코의 아마존 분지에서는 열대림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자, 나는 가보다 유럽계 주민이 많다. 여기 있는데, 나가 어디? 나가 여기죠. 나가 여기죠, 여기. 브라질은 여기 칠레보다 유럽계 주민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들은 여기에서만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냐 없냐 라는 건데, 유럽계는 주로 어디 사냐? 여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여기 브라질 남부, 여기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 혹시나 뭐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비율이 비슷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칠레랑 저도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얘가 인구가 겁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르면 일단 넘어가시고.
자, 칠레는 브라질보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출액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칠레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브라질보다 넓은데 총 수출액은 여기는 100억 달러니까 100억, 1000억 달러 정도 될 거니까 1000억 달러 중에 한 60%면 한 600억 달러 정도 된다면 여기는 총 수출액이 거의 3배 가까이 돼요. 비율은 이만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수출액은 브라질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중에 속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나일강의 상 한 글자씩 빠지네. 자, 마킬라도라. 여기 마킬라도라가 있는 것 어디였죠? 마킬라도라. 여기 그래서 뭐 도시의 국가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디로 따로 모아놓는 게 좋을까요? 자원. 여기다 여기 브라질 뭐 이런 것도 모아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페루 이렇게 있고 여기 멕시코. 자, 멕시코는 공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마킬라도라 공업지역 시대가 있다라는 거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에스파뇰을 쓰니까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소사육도 수도 많고 하지만 그 아마존 분지에서 열대림 파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주민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종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계, 온대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시면 되고, 칠레는 브라질보다 광물 에너지 자원의 수출액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칠레는 구리가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생산량이 세계적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전체로 하면 그리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합쳐져 있는 걸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칠레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광물 자원이랑 에너지 자원을 다 더하면 브라질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표는 네 도시의 주요 특징들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시티, 아디스아바바, 케이프타운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머릿속에 지도가 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도는 이렇게 경도 영도선이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니까 거기부터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걸로 두 개를 구분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7월의 낮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의 낮의 길이가 12시간 이상이면 북반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북반구다라고 할 수 있고, 얘도 북반구 쪽에 있겠는데 더 적으면 얘는 확실히 남반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완전 디테일하게 알진 않지만 얘네들이 어디쯤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걸 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경도는 영국보다 서쪽에 있고 북반구 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즈테카 문명, 소칼로 광장 뭐 이렇게 있는 거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미국 밑에 있으니까 북반구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고, 만약 이거 몰라도 그냥 이것만 알아도 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쪽에 있고 영국보다 서쪽에 있고 적도보다 밑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땡땡 카니발 있고 코르도바 예수상 랜드마크 여기 어디냐면 리우데자네이루 리우 카니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리우데자네이루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한번 볼게요. 다는 런던보다 오른쪽에 있고 남반구에 있습니다. 희망봉과 케이블 마운틴 어디죠? 케이프타운입니다. 남아공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오른쪽에 있고 더 오른쪽에 있고 12시 35분 정도면 거의 한 중간에서 좀 위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있지만 해발고도 2000m, 기후 쾌적하다. 인류의 조상 루시 화석이 있는 국립박물관. 여기 어디냐면 아디스아바바. 아디스아바바가 그 어디 수도죠? 어디 수도냐면 그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것 같은데 한 번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 찾아볼 수 있는 인류의 조상 화석.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루시 여기 있는 거 루시 박물관 보면 에티오피아 네. 루시 오바마가 직접 만졌다 뭐 인류 화석을 이렇게 만졌다 뭐 이런 것들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국가 한 번쯤 알아보시면 되고 자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이거는 7월의 낮의 길이를 너가 제대로 이해했냐 라는 거죠. 7월달에 태양이랑 가까워지니까 우리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낮의 길이는 더 길어지는 거고 여름이 낮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거 겨울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나는 해당 국가의 수도다 라고 돼 있는데 나 리우 카니발 리우가 해당 국가의 수도냐 자꾸 물어봐요. 브라질리아가 수도고 리우데자네이루는 수도는 아닙니다. 틀린 설명. 자, 다가 속한 국가에는 신기수국 산지가 있다. 다가 속한 국가는 신기수국 산지가 있는데 여기가 남아공이잖아. 남아공은 석탄이 나오고 고기수국 산지가 있는 곳이죠. 신기수국 산지는 아프리카의 북쪽. 그래서 뭐 모로코, 튀니지 뭐 이쪽에 있습니다. 그 아틀라스 산맥. 그다음에 가가 속한 국가는 나가 속한 국가보다 민족 구성에서 혼혈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아까 멕시코였고 멕시코 시티였고 나는 어디냐면 브라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가 속한 국가랑 나가 속한 국가의 가가 속한 국가는 나가 속한 국가보다 민족 구성에서 혼혈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맞는 말일 것 같거든요. 일단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와라는 모두 중남부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리우 카니발은 맞는 거 라는 여긴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설명.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다 틀리니까 4번이 정답인데 혼혈 비율까지 국가별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였으면 틀렸을 것 같긴 한데 뭐 맞았겠죠? 다른 게 다 틀리니까. 근데 멕시코가 혼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선지를 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북반구 남반구 요거는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예전에 배웠던 거 좀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설명했던 방식 그 정도 느낌 그 정도 원리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즈테카 문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멕시코를 또 정리를 해볼게요. 멕시코는 아즈테카 문명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소칼로 광장 여기도 그 식민지배 영향을 받았잖아요. 들어서 도시의 중심에 소칼로 광장 이 소칼로 광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격자형 도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고 브라질은 뭐 문화 여기서 삼바 축제도 삼바도 있고 리우 카니발도 있죠. 카니발 그래서 막 삼바 하면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 뭐 어디에다 적어야 될까? 브라질 도시 여기 있네. 리우데자네이루 도시수 여기는 예수상이 있는 곳이다 라는 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공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남아공도 하나 더 적어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희망봉 테이블 마운틴
워터프론트? 저도 잘 모릅니다.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고 여기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인류의 조상, 루시 화석이 있는 곳이고, 해발 고도가 높아요. 높은. 그 다음에 예전에 봤을 텐데 소가 많이, 가축, 목축, 사육수수 굉장히 높았던 거 기억나고,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 뭐 이 정도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보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요거가 문제에 나오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안 내겠지만, 여기 혼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분포하지만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게 멕시코의 혼혈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브라질은 그 백인들도 많이 살고, 유럽계도 많이 살고, 흑인 계열도 많이 살아요. 그 아프리카 계열, 그쪽에는 그 해안가에는 그 플랜테이션 농업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멕시코의 혼혈 비율들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6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문제 남았습니다. 6번, 그래프는 지도에 세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자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 국가를 지도에 A씨에서 고른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네. 자, 차 많다. 차 영국식민지, 화해 뭐 이런 것들. 차, 화해, 이거 어디냐? 케냐다. 여기서 케냐는 ABC 중에 A에 해당한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죠? 그 다음에 구리 비율이 엄청나요. 구리 비율, 구리 많이 생산하는 거, 아프리카에 있는 거, 코파벨트,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사이에 있는 거, 잠비아. 여기가 콩고고 여기가 잠비아거든요.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금, 자동차, 기계, 뭐 철광석, 철광석 나오는 거, 안정지. 브라질도 있지만 여기 이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철광석뿐만 아니라 백금도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백금, 금 이런 것도 남아공이 많아요. 그래서 남아공이 많다. 이렇게. 자동차 공업도 이렇게 생산하는 곳이, 공업도 이렇게 발달한 곳이, 아프리카에서 발달한 곳이 남아공이다. 그래서 정답은 ABC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칠레, 케냐, 잠비아, 남아공, 이렇게 해서 ABC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농림업 및 제조업 생산액 비율과 국내 총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율, 농림업 및 제조업 생산액 비율, 요거랑 요거의 비율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이게 원의 크기가 국내 총생산이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 ABCD 이렇게 맞춰봐라 이런 거죠. 자, 여기 왼쪽부터 보면 여기는 멕시코, 그 다음에 여기는 브라질,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나오는데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봤던 에티오피아. 요 네 국가입니다. 요 네 국가를 이렇게 음영 표시하고 맞춰봐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 어디냐? 제조업 발달한 나라, 요 네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여기가 멕시코일 것 같다는 거죠. 제조업 비율이 높은 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림업 비율이 가장 높은 거, 여기가 에티오피아가 여기가 가장 높고, 국내 총생산도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제조업 비율은 비슷한데 농림업 비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국내 총생산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다는
브라질, 나는 여기 나이지리아.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자, 가는 여기 에티오피아인데 대서양과 접해 있다. 아니죠. 여기는 홍해 이쪽이고 인도양이랑 접해 있습니다. 자, 라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회원국이다. 맞습니다. 여기가 멕시코가 제조업 높다. 그리고 자, 나는 여기 나이지리아죠. 나는 다보다 2020년에 도시 거주 인구가 많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나랑 다랑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얘도 인구가 많고 얘도 인구가 많아. 인구 거의 비슷한데 2020년에 도시 거주 인구 비율, 도시화율을 보면 엥라 유 아시아프, 엥라 라틴 아메리카, 유 아시아프, 아프리카 가장 낮으니까 이게 도시 인구 비율은 여기가 더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밀, 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가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맞죠? 다는 중남부 아메리카, 다는 브라질이니까 중남부 아메리카. 그래서 정답은 니은 4번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꽤나 어렵습니다. 뭐 대서양과 접해 있다 뭐 이런 건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멕시코에 공업이 발달했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브라질도 이렇게 발달했지만 멕시코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브라질이랑 여기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는 농립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율, 과도시화, 그다음에 도시화율이 높다. 어디가 높냐? 중남부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는 도시화율이 높다. 요 정도 하면 요 선지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7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그래프는 내자원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B, C, D 이 4개를 찝어줬어요. 하나, 둘, 셋, 4개를 찝어줬고 카카오, 다이아몬드, 코발트, 구리 뭐 이렇게 해서 빈칸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이렇게 뚫어놨는데 정답을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자, 카카오는 기니만 연안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요 국가입니다. 요 국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요 국가 기니만 연안에 있는 요 국가는 카카오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요 국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다이아몬드는 러시아, 캐나다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거 남아공에서 한 칸 올라온 보츠와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가 많이 있는데 구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 칠레, 생산량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코발트랑 여기 다 구리도 많은데 이 코퍼벨트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가 어디라고 했죠? 6이라고 했죠. 요 국가 중남부 아메리카 위치한다. 틀린 설명. 자, 나는 여기 보츠와나죠. 보츠와나는 코퍼가 구리예요. 구리 벨트로 불린다. 틀린 거죠. 다이아몬드 많은데 틀린 설명이고요. 자, 나는 라보다 해안선의 길이가 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는 해안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라는 해안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해안선도 없어. 사실상 내륙국이. 그래서 해안선의 길이가 엄청 길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딱 봐도 긴 게 요게 엄청 길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나보다 길다. 틀린 설명. 다는 나보다 열대리 면적이 넓다 라고 했는데 다가 어디입니까? 다는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네, 여기. 그 다음에 나가 어디입니까?
고추 하나입니다. 두 개 보면 열 때리면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 훨씬 더 많겠죠. 정답은 4번. 그다음에 라는 다보다 국경을 접한 수가 많다. 라가 어디? 라가 칠레인데 칠레는 국경을 하나, 둘, 세 개랑 접해 있고 다는 어디 있어요? 다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죠. 콩고 민주공화국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나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더 많이 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많이 나오는 거. 네. 코코아라고 좀. 카카오는 기니만 연안. 여기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뭐 따로 외우진 않지만. 이거지 또 검색해서 보면. 심심할 때 이렇게 찾아보시고 하면 외워집니다. 가나 옆에 코트디부아르인 것 같아요.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트디부아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거 기니인 줄 알았는데 기니가 여기네요. 다음에 코퍼벨트 나왔었죠. 아프리카 코퍼벨트,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이렇게 된다. 해안선 길이 뭐 이건 몰라도 되고 구리가 칠레에 많다. 세계 최대 생산국 이렇게 된다. 코발트는 여기가 훨씬 더 많다. 코발트는 여기 구리 코발트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열대림 면적 국경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시험 문제에 나온 부분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국가별 특징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붙여놓는 게 좀 더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 국가별 특징, 민족,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이거 분쟁, 그다음에 자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막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